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2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몸통이다, 이런 의혹을 받았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천억 원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그 비리 의혹이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문제로 지금 불거졌습니다. 수사도 급선회 하고 있는데, 일단 세계일보 3면 보시면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1년 만에 대선 자금 수사로 급선회했다. 자, 대선 자금 수사가 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또 오늘 새로운 내용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현금 8억, 김용,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김용이 받았다는 현금 8억 용처 파악에 지금 수사력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확인된 것 같아, 검찰 수사에서. 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 2014년 그 이전부터, 지난번 대선 때뿐이 아니고 2014년이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장에 재선에 도전할 때입니다. 2014년 그 이전부터 김용과 유동규가 교류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로 그 동거래가 있었고 그 대가로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를 민간업자들에게 해준 그런 의혹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관련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자, 대장동의 핵심 유동규는 1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자정에 출소를 했죠. 구치소를 나섰는데 이것은 구속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을 받으면서 1심에서 6개월 동안 1심 판결이 안 나오면은 일단 석방을 하게 돼 있죠. 유동규는 지금 1년 만에 석방이 되는데 6개월 동안 1심 판결이 안 나왔는데 또 다른 새로운 의혹이 있어서 추가 기소가 돼서 또 6개월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 상태에서도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석방을 한 것이지, 무죄라서 석방을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인신구속의 기한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석방이 된 건데, 이것을 가지고 또 플리바게닝이 있었다.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하는 대가로 석방이 됐다. 이런 주장도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은 구속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석방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의혹들. 한국일보 일면톱 보시면은 김용, 이재명의 복심, 이재명의 분신 아바타라고 하는 김용이 2014년에도 대장동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 2014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두 번째 출마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돈 역시 김용이 착복했을까? 선거 자금으로 들어갔을까? 자, 대장동과 관련해서 본인은 그냥 개발 이익 한수를 한 당군 일의 최대 사업이다. 이재명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은 것은 없다고 했지만 2014년부터 이런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위례 그리고 대장동 관계자 진술을 확보를 한 건데, 김용이 유동규, 여기 그때도 2014년에도 유동규에게서 돈을 건네받았고, 뭉칫돈 2014년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가 마련한 뭉칫돈을 수수했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김용이 유동규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죠. 이 검찰은 이 돈의 성격 그리고 사용처 확인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재명은 그때 2014년에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을 한 상태였습니다.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동아일보는 이런 것을 일면톱했습니다. 김용, 이재명 최측근 김용이 대장동 보도 나오자 유동규에 1억을 돌려줬다. 대장동 보도가 나오니까 1억 원을 돌려줬다. 이게 왜 일면톱 기사가 되느냐 하면요.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불법 자금이 아니고 정당한 리베이트나 이런 거였으면 돌려줄 리가 없죠. 대장동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다고 해도. 근데 본인들이 불법으로 돈이 오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보도가 나오니까 떡을 하고 돌려줬다는 겁니다. 원래는 김용이 유동규에게 20억 원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주고 있는데 8억 원을 줬을 때 이 대장동 의혹 관련 보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그 직전
그 직전 최근에 받은 1억 원은 다시 돌려줬다는 이야기죠. 작년 9월에 대장동 특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의혹이 번지니까 김용이 7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반환을 했다. 8억인데 왜 또 7억이냐 하면은 1억 원은 유동규가 본인이 직접 돈을 한 게 아니고 받아서 전달을 했죠.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그 중에서 1억 원은 자기가 가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7억 원이 또 된 겁니다. 작년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배달 사고를 내면서 1억 원을 전달하지 않아서 김용이 실제로 가져간 돈은 8억 원 중 7억 원인데 그 중에서 또 1억을 반납을 해서 6억 원이다. 뭐 종잡을 수 없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용은 유동규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는 걸 중단했다. 그리고 이어서 기존에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유동규에게 돌려줬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김용이 이 받은 돈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의 몸통이 누구냐? 뭐 이재명이죠. 본인이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 경선에도 출마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재명인데, 그래서 서울신문은 일면 톱에서 대장동 8억을 찌른 검찰이 이재명을 겨눈다. 자, 최종 종착지는 이재명이죠. 이재명을 겨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 11시에 뭐 기자회견을 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재명도 검찰의 칼날이 이 턱 밑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저항을 한다. 그런 느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야당이 막 반발을 하니까 입장문을 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보복, 국감 해방 그런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자금 공여자 유동규에 대해서 공범의 해유 의심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동규를 누군가 해유를 했는데 뭐 진술하지 말라는 해유겠죠. 돈을 줬다는 진술을 하지 마라. 유동규가 진술한 거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유를 한 공범이 있다. 공범의 해유 의심 정황이 있다. 검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공범.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공범척이라 판단되는 쪽에서 의심스러운 해유 정황이 있었다.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을 겨눈다. 그러면은 이때 공범은 이재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재명이 유동규가 좀 마음이 바뀌는구나. 이것을 김새를 차리고 해유를 했다. 내 나중에 뭐 다 보상을 해줄 테니 끝까지 뭐 검찰에 진술하지 말고 버텨라고 했든지 이재명이 직접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측근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의심스러운 해유 정황. 자, 이 이야기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일보 보시면은 이것이 좀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단순히 이것은 정치 자금, 그러니까 대선 자금은 김용이 연루돼 있는데 그것 외에 다른 측근들 막 있죠. 이화영, 정진상, 김용, 그 다음에는 물음표. 검찰 이재명 포위 바짝 좁힌다. 자, 김용은 지금 대선 자금이지만은 이화영은 그 쌍방울 관련 이재명의 측근이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그 킨텍스 사장도 지낸 이화영은 쌍방울 관련해서 의혹이 있고 그 역시 몸통도 이재명이다. 그리고 또 정진상은 이재명이 내 측근이라고 하면은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정진상입니다. 정진상은 민주당 지금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죠. 그런데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성남지청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용도 변경, 인허가 편의 이걸 두산건설에 봐주는 그 대가로 160억 수십억 원, 두산이 아마 50억 원일 겁니다. 합해서 6개 기업에서 160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가 있는데 그때 정진상이 그 일을 다 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하영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지원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김용이 있고 마지막 정조세다. 이 김용에 대한 체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마지막 정류소로 받아들여진다. 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검거리에서 보좌한 인물들이 이렇게 잇따라 검찰에 포위가 되죠. 포위가 되면서 이재명에 대한 압박 수위도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있죠. 이미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이재명은 재판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측근들의 공소장, 체포영장, 여기는 이재명 이름이 다수 등장을 하고 있다. 여러 의혹에서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포위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에 포위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과 결탁을 했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죠. 일단 이재명과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결탁이 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3면 보시면은 이재명 최측근 연루, 판도라 상자 열리나 이렇게 해서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에게 돈을 만들어줘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건넸죠. 남욱 쪽에서 돈을 준 내역을 스스로 검찰에 넘겼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자, 이 유동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하면 한 20년 동안 감옥에서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됐고 본인이 덮었으면은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남욱도 나 혼자 다 먹은 게 아니고 이게 한 1,000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는데 나 혼자 다 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 나눠줬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이재명이 있는 것이죠. 이 남욱 씨와 사업상 친분이 깊은 이모 씨가 처음에 물꼬를 텄다고 합니다. 이모 씨가 남욱이 만든 현금 중 일부를 정민용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는, 정민용은 다시 유동규에게 줬습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는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모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8억 원의 돈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을 했는지, 정민용은 그 다음에 유동규에게 줬고 유동규가 김용에게 줬죠. 그 구체적으로 기록한 메모를 작성해서 보관 중이라는 사실 또 검찰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서울 모처에 8억 관련 메모를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내용이 유동규의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메모가 또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적으로 밀착된 이재명과 밀착된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이재명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을 하는 민주당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훈 의원이 이야기한 것들을 말씀드렸죠. 이재명에게 대표 경선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조선일보 3면 보시면은 이 민주당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재명 수호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 민주당 안에는 친명 외에도 친문재인 계열도 있고 여러 계파가 있죠. 그 계파에서 이렇게 이재명을 보호하다가는 당이 위험해질 수 있다. 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선 자금 그 검찰에서 명시를 했죠. 거기에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목소리는 높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당이 위험해진다. 괜히 이재명 지키려다가 정통 야당 진보 정당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재명을 지키다가. 자, 이런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 169명 전원의 명의로 규탄문을 발표를 했죠.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이다. 검찰의 방종이다. 검찰총장 사퇴하라. 이렇게 온종일 격앙이 돼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거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소론이 이럴까봐 이재명 출마 막았던 것이다. 그리고 비이재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왜 이렇게 상황 설명도 제대로 안 하느냐, 그냥 우기기만 하느냐, 좀 답답하다, 말 좀 해라, 진실은 뭐냐,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무조건 나는 이런 한 푼 안 썼다,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 선거를 위해서 돈이 쓰여졌으면은 이재명이 쓴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상. 자, 그런데 지금 현혹을 하고 있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일부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당이 위험하다. 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민주당,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의심스러운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상당히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목인데 뭐냐면은 여론조사 중에서 몇 개 기관은 정말 이상하다. 이상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일보가 오늘 사회면에서 아주 크게 다뤘습니다.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 대통령 탄핵이 지금 정당한가, 공감하느냐, 이 질문을 한 여론조사가 있었죠. 불과 대통령 취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여론조사를 한 곳이 있는데, 그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출신입니다. 여론조사 업체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여론조사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2개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발표되는 이상한 여론조사들, 이 여론조사의 하는 업체의 대표가 노무현 행정관 출신이라는 거죠.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자, 9월 22일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 탄핵 주장에 공감하느냐? 응답이 무려 52.7%. 공감하지 않는다. 43.6%. 이 조사는 넥스트 위크 리서치라는 업체가 KBC 광주방송, UPI 뉴스 의뢰를 받아서 실시를 한 건데, 집권 4개월여 만에 탄핵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죠. 그리고 또 이 넥스트 위크 리서치라는 회사는 13일에 윤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8주 연속 차기 여당 대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대법원 역선택이었죠. 민주당 지지층이 이 유승민을 막 응원을 하는 그 결과인데 그걸 그 밑에 설명 없이 그냥 유승민이 8주째 1위 이렇게 하니까 유승민도 SNS에 그것을 막 올려가지고 봐라 내가 지금 당적 합도 1위다 대표적 합도 1위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원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의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서 편향된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누가 봐도 야당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넥스트 위크 리서치가 여심의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업체입니다. 여론조사 여심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일종의 여론조사 기관 품질 인정 마크다. 품질 인정 마크 개념으로 신뢰성을 담보하는 최소 조건이다. 그런데 거기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 넥스트 위크 리서치라는 업체가.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는 이 넥스트 위크 리서치의 대표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 사람은 여심의에 등록된 다른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대표는 2003년에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고 17대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재정실장을 맡기도 했던 민주당 사람이죠. 그러면 왜 본인이 하나의 리서치뷰라는
업체를 여심위에 등록한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왜 넥스트 위크 리서치라는 여심위에 등록하지 않은 자격 미달, 일종의 자격 미달 업체를 또 만들었을까?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의 설명인데 그 사람이 이미 여심위 등록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여심위 미등록 업체를 별도로 만든 이유는 뭐겠느냐?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편향된 여론조사를 마음껏 하기 위함이다. 여심위에 등록을 하면은 여론조사 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몇 명을 조사를 했고 샘플을 모으고 질문서는 뭐였고 이거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서 제출을 해서 여심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딱 공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품질 인증 마커, 그래야 품질 인증 마커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심위 등록 신청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격 요건도 안 갖췄죠. 그런 여론조사 회사를 딱 만들어서 광주 방송 같은 데서 의뢰를 받아서 막 엉터리성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유승민이 일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광주 방송은 또 방송을 막 하죠. 그리고 이 좌편향된 언론들이 인터넷에 계속 실습니다. 이것이 여론 조작이고 선동이고 왜곡이죠. 자, 이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인지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마지막 기사도 가짜뉴스와 관련된 건데 이런 것도 가짜뉴스입니다. 일종의. 동아일보 오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다음 주에 관저로 이사를 한다. 한남동 관저로. 지금까지는 서초동 자택에서 있었죠. 그런데 좀 늦어진 이유가 주변에서 내부가 보여서 경호 문제로 좀 지연이 된 것이다. 사진 보면은, 한쪽은 완전히 이 공간이 노출이 돼 있죠. 그 남산 위에서 보면은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데 그것을 조경공사로 해서 좀 담을 만들고 해서, 좀 안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보안 때문에, 경호 때문에 그 공사를 한 것 때문에 늦춰진 겁니다. 예정됐던 6월보다 넉 달이 늦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 문제 모두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두고 또 가짜뉴스가 판을 쳤죠. 무슨 이 밑에, 이 공간 밑으로, 지하로 GTX가 들어가면서 무슨 풍수지리를 봐서 이것을 안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가짜뉴스도 또 판을 쳤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들어가고 또, 이유가, 늦어진 이유가 주변에서 내부가 보여서 경호 문제로 지연이 됐다. 이런 설명을 한 거죠. 도처에서 지금 쏟아지는 가짜뉴스들이 많은데, 이재명은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전부 다 또 가짜뉴스로 취급을 하면서 또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 확인 그리고 이 흐름에 대한 분석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